학습지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보자. 어느 호수에서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A일 때 수심이 K미터인 곳에서 빛의 세기는 요렇게 표현한대. 이 호수의 수심이 몇 미터? 7미터인 곳에서 빛의 세기는 수심이 27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의 몇 배인지를 물었거든. 자, 그럼 요렇게 좀 들어가 볼게. 먼저 수심이 7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라고 했는데, 수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K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K에다가 7을 넣을 거고, 하나 더 수심이 27m인 곳에서 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도 K가 되겠지. 그럼 요렇게 쌤이 좀 써볼게요. 첫 번째, I의 7을 먼저 좀 찾아볼게. I의 7이란 건 빛의 세기를 I라고 두고 수심에다가 7m를 넣겠다는 소리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제곱근 2의 7제곱분의 a 요렇게 들어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i의 27도 한번 찾아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4제곱근 2의 27제곱분의 a 요렇게 되는 거 맞나? 자, 이런 거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뭐냐면 요 녀석이 요 녀석의 몇 배냐라고 물었거든. 근데 내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 예를 들어서 8은 4의 몇 배냐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돼? 2배다 대답하지. 그러면 여기 2배다라는 거는 실제로 8을 4로 나눴다고 봐도 되는 거 맞아? 즉 어떠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몇 배냐 물으면 앞에 있는 녀석을 뒤에 있는 녀석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뜯어볼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i의 7제곱이 i의 27제곱보다 몇 배 더 받냐고 물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i의 27분의 i의 7값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돼. 그럼 볼게요. 밑에 거부터 쓸게. 4제곱근 2의 27제곱분의 a 요게 분모로 들어올 거고, 분자에는 4제곱근 2의 7제곱분의 a가 들어올 거라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지금 똑같이 AA 갖고 있으니까 둘이는 약분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쓸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4제곱근 2의 27제곱 분의 1 분의 4제곱근 2의 7제곱분의 1이 되거든. 그럼 요거 처리를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렇게 생각을 좀 합시다. 잘 들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1분의 2분의 1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면 2분의 3으로 들어오지. 즉 여기 오는 얘랑 여기 오는 애랑 위치 바꿔서 분모 분자에 들어가주면 돼.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건데, 4제곱근 2의 7제곱 분의 4제곱근 2의 27제곱 된다는 소리지.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자. 밑에 거 분모는 2의 4분의 7제곱이죠. 요거 분의 분자 같은 경우에는 2의 4분의 27제곱으로 들어올 거라고. 현재 지금 밑이 2로 동일하니까 지수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면 되겠죠. 즉 2의 4분의 27 빼기 7로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위에 거 27 빼기 7 계산해버리면 어차피 20 나오니까 얘가 4분의 5가 되면서 5가 되지. 따라서 2의 5제곱이니까 정답은 얼마겠다? 32가 정답이겠다. 자, 이어서 밑에 있는 요 문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문제부터 읽어보자. 두 집합 A집합과 B집합이 나와 있는데 A집합의 원소는 5랑 6이래. B집합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4가 있대. 집합 C는 해놓고 뭐라 적어놨냐면 X바 X의 A제곱은 B이다. X는 실수이고 A는 집합 A에 포함되고 B는 집합 B에 포함이 된대. 그랬을 때 NC, 즉 C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볼게요. 먼저 C집합 보면 X의 A제곱은 B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런데 A라는 녀석은 집합 A의 원소여야 되는데, 그러면 A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은 뭐랑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A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5랑 6밖에 안 된다는 거지. 상황 이해되니? 그러면 A가 5일 때랑 A가 6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A에 5가 들어오면
x의 5제곱은 b가 되겠고 6이 들어오면 x의 6제곱은 b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 x의 5제곱은 b다. 얘 같은 경우에는 홀함수죠. x의 6제곱은 b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짝함수란 말이야.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보면 x는 실수라고 돼 있거든. 즉 홀함수일 때 짝함수일 때 실근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해가 되나? 자, 그럼 생각해보자. x의 5제곱은 b일 때 요 b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현재 b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뭐뭐뭐 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4. 얘네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지. 그럼 생각해 볼게요. 홀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약간 홀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생겼잖아. 요렇게 뻗어나가듯이. 자, 그럼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3이면 요쯤에 있겠죠. 교점 개수 몇 개? 1개. 마이너스 2도 밑에 있을 거니까 교점 개수 1개. 2는 위에 있을 거니까 교점 개수 1개. 3도 하나, 4도 하나. 즉 얘네는 교점의 개수가 다 하나씩이니까 실근 개수가 다 하나씩인 거지. 그러면 지금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니까 여기서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나오겠다? 5개가 나오겠다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 밑에 짝함수인 경우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도 x의 6제곱은 b가 될 건데 b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랑 동일하죠? 요 녀석들 그대로 복사가 안 되네요.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4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자, 근데 짝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겨야 돼? 약간 꼭지점 0,0으로 가지는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던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먼저 마이너스 3일 때는 교점 개수 없죠. 마이너스 2도 교점 개수 없고 2일 때 2개, 3일 때 2개, 4일 때 2개 다 2개씩 가질 거란 말이야. 양수 때는. 그럼 생각해보자. 얘네는 교점 개수 0개였고 얘네는 다 교점 개수가 2개씩이었죠. 그럼 여기서 총 교점 개수, 즉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6개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문제에서 NC 모든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요거 2개 더해서 총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써주면 되겠다? 11개가 요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홀함수 짝함수일 때 교점 개수 세는 거, 즉 실근의 개수 세는 거는 자주 나오니까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어서 그 밑에 있는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1보다는 m이 크대. 그리고 m보다는 n이 크고 n보다는 7이 크대요. 그리고 mn은 둘 다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 mn의 몇 제곱근, 세제곱근이 뭐가 되길 바란대? 자연수가 되기를 바란대. 그때 모든 순서상 m,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네. 그럼 생각해보자. 요거부터 좀 써볼게요. m의 n제곱에 몇 제곱근? 세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써보자. m의 n제곱에 몇 제곱근? 세제곱근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식으로 번역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요렇게 생각할게요.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 어떠한 수를 세제곱해서 m의 n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동일하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좀 해볼게요. 3분의 1제곱 하면 x라는 녀석은 m의 3분의 n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자연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거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오는 요 녀석도 자연수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즉슨 3분의 n이 약분이 쳐져야 되지. 그럼 3분의 n이 약분이 쳐진다는 거는 n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은 3의 배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1과 7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n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3이랑 6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뜯어보자. n에 첫 번째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3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n에 3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m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볼게. 잘 봐. n에 3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대소관계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m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2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서 m에 올 수 있는 경우는 2밖에 없겠다. 그럼 여기서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 나오는데 2,3에서 1개밖에 없겠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n이 6일 때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n이 6일 때는 넣어볼게. 여기에 6이 들어왔어. 그럼 m에 올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개수가 많아지지.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어디까지 올 수 있겠어? 3, 4, 5까지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경우에서는 2,6, 3,6, 4,6, 5,6 해서 순서쌍 개수가 총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조금 전의 케이스랑 합쳐서 총 순서쌍 개수는 몇 개라고 봐주면 되겠다? 5개라고 봐주면 되겠다. 자, 이어서 요 문제 볼게요. 두 수 루트 2m과 세제곱근 3m이 모두 뭐가 되길 바란다고?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무슨 값이요? 최소값을 물었지. 그러면 하나씩 써보자. 여기 들어오는 루트 2m이라는 녀석 보이지? 얘를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한번 내가 고쳐볼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되나? 여기 앞에 어차피 2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2m의 몇 제곱이라 봐도 되는데 2분의 1제곱이라고 봐도 되죠. 그 다음 뒤에 와 있는 세제곱근 3m 요것도 처리를 해봅시다. 자, 얘는 세제곱근 3m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3이 올라가면서 3m의 몇 제곱이라고 보면 돼? 3분의 1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 그러면 첫 번째 2m의 2분의 1제곱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2m의 2분의 1제곱이라는 녀석이 어떠한 자연수로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해가 되나? 그럼 양변 제곱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2m은 k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나? 따라서 m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의 1제곱 혹은 2의 2제곱, 미안해요, 2의 세제곱 혹은 2의 5제곱 요러한 꼴로 와야 되는 거. 이해가 되나? 그래야 제곱수가 만족이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3m의 3분의 1제곱이 어떠한 자연수로 나오기를 바란대요. 얘도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양변 세제곱 때리면 3m이 t의 세제곱이 돼야 되지. 그럼 세제곱 형태가 되려면 m이 갖고 있어야 되는 형태는 3을 2개 가지거나 혹은 3을 5개 가지거나 혹은 3을 8개 가져버리면 세제곱의 형태로 뽑히겠지.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연수 m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최소가 돼야 되고 여기서도 최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즉 따라서 m이 가져야 되는 거는 2의 1제곱과 3의 제곱만 가져도 가능한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해보자. 미안해요. 이거 둘 다 자연수가 만족돼야 되네. 그러면 앞에서도 세제곱 형태가 들어와야 되니까 2의 세제곱이 와야겠네. 따라서 m이 가져야 되는 거는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을 가져야 되지. 그럼 이제 계산만 좀 해보자. 2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8이죠. 3의 제곱은 9죠. 둘이 곱해서 결국 자연수 m의 최소값은 얼마겠다? 72가 정답이겠다. 자, 다음 이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2의 x제곱, 루트 5의 y제곱, 루트 10의 z제곱을 요거 세 개가 다 같은 상황이래. 만족시키는 세 실수 x, y, z에 대하여서 요러한 관계식이 성립할 때 정수 a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했거든. 자, 요런 거는 시중 문제집에서도 많이 풀었던 것 같아. 요거 세 개가 같다라는 형태를 보면 쌤이 어떠한 k로 다 같다라고 놓으라고 했지.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은 2의 x제곱과 k도 같고 루트 5의 y제곱과 k도 같고 루트 10의 z제곱도 k랑 같은 거지. 그러면 나열을 좀 해보자. 첫 번째 2의 x제곱이 k랑 동일하대요. 그 다음에 루트 5의 y제곱이 누구랑 동일하다? k랑 동일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루트 10의 z제곱이 k랑 동일하다는 거지. 그럼 식을 좀 변형을 좀 시킬게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도 되나? 양변에 x분의 1제곱하면 2는 뭐랑 같다고 보면 되는데 k의 x분의 1제곱이랑 같은 거죠. 얘도 변형을 좀 시킵시다. 얘 같은 경우는 루트
5의 y제곱부터 변형을 시키자. 얘는 어차피 2분의 1제곱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나? 5의 2분의 y제곱 써도 되나요? 그럼 양변에 y분의 2제곱 해주면 5는 k의 y분의 2제곱이다 봐도 되겠네. 얘도 좀 변형을 시킬게요. 앞에 있는 루트 10 z제곱은 이렇게 바꿔도 되나? 10의 2분의 z제곱 이렇게 봐도 되지. 그럼 양변에 z분의 2제곱 할게. 그러면 10이라는 녀석은 k의 z분의 2제곱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두식 보이나? 요 위아래 두식을 곱해 볼게. 일단 2랑 5랑 곱하면 좌변은 10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우변은 KK 동일하니까 K의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Z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가 되나? 자, 그럼 봐봐.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니까 결국 여기 오는 우변과 여기 오는 우변이 어떻다 놔도 상관없다? 같다고 놔도 상관없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z가 아니라 2네요. y분의 2제곱은 k의 z분의 2제곱과 동일하지. 그럼 현재 밑이 동일하니까 여기 오는 지수끼리 어때 되면 돼? 같아지면 되죠. 그럼 둘이 같다고 써보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는 z분의 2랑 같다고 봐도 되나? 그러면 얘들아 문제에서 주어진 요식과 요식이 완전히 동일한 식인 거 보이나? 결국 여기 오는 a랑 여기 오는 누구랑 같다는 거야? 2랑 같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정수 a 값은 얼마다? 2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봅시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집합 X를 이렇게 정리를 했네. X바 X를 써놓고 X의 A제곱은 B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A는 A집합의 원소고 B는 B집합의 원소래. 이거 우리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두 번째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이어서 볼게요. 요거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지. 그럼 써볼게 쌤이. 잘 봐야 돼. x의 a제곱은 b다 요런 형태를 줬는데 a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부터 조금 생각을 할 거야. a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는 어차피 a 집합에서 들고 오니까 뭐랑 뭐밖에 안 돼. a는 3이랑 그 다음에 4만 들어올 수 있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럼 동일합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 자, 여기서 3이 들어온다는 거는 x의 세제곱은 여기다 쓸까요? 그냥 바로 얘는 x의 세제곱은 b가 되겠고 밑에 거는요 x의 4제곱은 b가 되겠지. 그러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함수의 형태고요 밑에 거는 짝함수의 형태죠. 그럼 b에 올 수 있는 원소를 내가 좀 써볼게. 지금 현재 b에 올 수 있는 원소는 첫 번째부터 다 쓸게요. b에 올 수 있는 원소는요 b집합 보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9 이렇게 들어오겠고 밑에도 써놓자. B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는 뭐뭐뭐 있다고 지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9 그럼 생각할게. 홀함수일 때 음수든 0이든 양수든 무조건 실근 개수 몇 개 가져? 한 개씩 가지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짝함수일 때 음수일 때는 실근 개수 0개겠지. 그런데 자, 양수일 때는 2개씩 가지는 거 맞아?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X라는 집합 있죠? X라는 집합에는 실근이 몇 개다 보면 되는데 위에서 4개고 밑에서 4개니까 총 8개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기억보기 한번 볼래요? 기억보기 한다. 니은보기부터 볼게요. 니은보기 보면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8이다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기억보기 찾으러 갈게. 기억보기 보면은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9는 x 집합의 원소이냐라고 물었는데 여기 들어있네요. 요 녀석 아닙니까? 잘 봐. b에 마이너스 9가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다 쓸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양변 3분의 1제곱 해버리면 x는 마이너스 9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는데 결국
세제곱근 마이너스 9 요렇게 남겨주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9는 x의 원소이냐 물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따지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 디귿을 천천히 선생님이랑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잘 따라와봐. 여기 오른쪽에다 한 켠에다 좀 쓸게.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은 4제곱근 7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찾아볼게. 여기서 양수인 근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근이 두 개인데 뿔마 가지면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씩 가지겠지. 이해가 되나? 그럼 다 써볼게. 먼저는 첫 번째 요거부터 쓸 거야. 얘는 x의 세제곱은 3인 상황이니까 세제곱근 3 나오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세제곱이 9니까 세제곱근 9 나오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거야. x의 4제곱은 3이 나와야 되지. 그럼 얘는 4제곱근 3인데 원래 뿔마가 붙어야 돼. 근데 플러스만 들고 올 거고, 얘도 동일해요. x의 4제곱이 9니까 4제곱근 9겠죠. 원래 뿔마가 붙을 건데 플러스만 들고 올 거라고. 그러면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거를 싹 다 한번 써볼게. 첫 번째 누가 들어온다고? 세제곱근 3 곱하기 그 다음에 세제곱근 9 곱하기 밑에다 쓸게요.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9가 들어온다고. 자, 그럼 하나씩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바꿀게요. 세제곱근 3이니까 3의 3분의 1제곱, 세제곱근 9니까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4제곱근 3이니까 3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4제곱근 9니까 3의 2분의 1제곱. 좀 더 이쁘게 쓸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들어오겠네. 자, 그럼 밑을 3으로 싹 다 맞췄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그럼 현재 뭘로 통분하면 돼요? 3, 3, 4, 2니까 12로 통분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4 들어오겠죠. 두 번째는 8 들어오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 들어오겠고, 네 번째는 6 들어오면 되나?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잔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에 12분의 두 개 더하면 12, 15, 6 만나서 21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러면 이제 약분 칠 수 있는 건 좀 약분을 치자. 둘이 3으로 먼저 약분을 치면 밑에 거는 4 되고 위에 건 얼마 됩니까? 7 되겠지. 그러면 결국 요거 같은 경우에는 3의 4분의 7제곱이잖아. 요건 요렇게 써줘나? 되나? 4제곱근 3의 7제곱 요렇게 써도 되지. 문제에서 집합 x의 모든 원소 중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은 4제곱근 3의 7제곱이라 했으니까 맞는 복이겠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 요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나가자. fx식은요 2x-1분의 x 플러스 1이래요. 그리고 로그 체크해 놓을까요? 로그 a가 2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3이 b래. 그랬을 때 f에다가 로그 3의 6을 넣은 값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넣어보자고. 실제로 f에다가 뭘 넣자는 소리야? 로그 3의 6을 넣자는 거야. 그럼 분모부터 쓸게요. 2배의 로그 3의 6 마이너스 1분의 분자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의 6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네. 설명 이해되나? 자, 그런데 주어져 있는 조건에 a, b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상용 로그지. 밑이 싹 다 10인 로그란 말이야. 그러면 밑변환 공식 가지고 얘네도 밑이 10인 로그로 좀 바꿔주고 싶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되나? 분모부터 쓸게요. 얘는 2 곱하기 분수 써주고요. 로그 3의 로그 6 마이너스 1 분의 분자도 씁시다. 얘도 바로 쓸까? 요렇게 표현하고요. 이쁘게 안 된다. 밑에는 로그 3, 위에는 로그 6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럼 번분수 처리합시다. 분모 분자에 번분수 처리하려면 동일하게 로그 3을 곱해주면 되는 거 이해되나? 자, 그러면 분모부터 천천히 써볼게요. 로그 3을 곱하면 밑에는요 2 곱하기 로그 6이 남을 거고 빼기 로그 3이 남겠네. 요거 분해 위에는 로그 6 플러스 로그 3이 남겠네요. 자,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걸 좀 써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로그 2랑 로그 3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좀 바꿔야겠네. 잘 따라와봐. 뭘 바꾸자는 소리냐면 첫 번째 보면 여기 6 들어와 있죠. 밑에도 보니까 6 있네. 그럼 요거를 2 곱하기 3으로 바꿔도 되나?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로 뜯을 수 있죠. 그러면 천천히 좀 뜯어봅시다. 밑에 거부터 2배 먼저 줄 거고요. 가로 안에는 로그 2 플러스 로그 3이 들어오겠네. 그 다음 빼기 뒤에는 로그 3일 거고, 위에 거 쓸게요. 위에 거는 로그 2 플러스 로그 3 플러스 로그 3 들어오는 거 맞나? 그럼 동류항 처리하자. 여기 로그 3 로그 3 들어있고 여기도 로그 3 로그 3 들어있으니까 동류항 처리할게요. 얘는 분모는 2 로그 2는 그대로 들어올 거고, 여기서 2 분배하면 로그 3이 2개고 로그 3이 하나죠. 그럼 2개를 뺐으니까 플러스 로그 3이 하나 남겠네. 요거 분에 위에는 로그 2가 그대로 들어올 거고 로그 3 더해서 2개니까 2 로그 3 쓰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로그 2 같은 경우에는 문자 중에서 뭐라 정리했냐면 A라고 정리했거든. 그 다음에 로그 3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자로 정의를 해놨어? 지금 B라고 정의를 해놨죠. 따라서 그냥 대입해서 바꾸면 2A 플러스 B분의 위에는 A 플러스 B, 즉 문제에서 요구한 해답은, 미안해요, B가 2개네요. 문제에서 요구한 해답은 요게 정답이겠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의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2의 x 플러스 4제곱 돼 있네. 얘들아, 쌤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고2부터 뭔가 한 문제에다가 그래프를 2개 혹은 3개 이상 주는 경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애들은 주는 경우가 없다고 했어. 무조건 둘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보자. 어떠한 관계성에 놓여 있는 거야 지금? x 대신에 x 플러스 4가 들어갔지.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했다라고 번역하고 들어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야 돼. 여기 오는 요 그래프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요 그래프 보여요? 요거 두 개가 x축 방향으로 얼마 차이 난다고? 4 차이 난다는 거야. 엄마야, 4 차이 난다는 거야. 즉 여기 오는 요 길이가 얼마라는 소린데? 4라는 거죠. 동의합니까?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y는 1과 y는 16으로 둘러싸인 여기 희한하게 생긴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적분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요런 곡선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어렵단 말이야. 그럼 얘를 오려가지고 동일한 곳에 갖다 붙여야 돼. 얘랑 동일한 게 요 녀석인 거 눈에 보이나요? 그러면 저 보라색깔로 칠해놓은 녀석을 요로 옮겨버린다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여기 들어오는 요 박스의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조금 전에 가로의 길이는 4였죠. 그럼 세로의 길이 볼까요? 요 길이는 y는 1부터 y는 16까지니까 길이가 얼마라 보면 되겠어? 15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저기 나와 있는 도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해서 얼마요? 60이 요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자, 이어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은행에 얼마를 저금하면? A1을 저금하면 T년이라는 시간 후에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요렇게 된대요. 그랬을 때 이 은행에 얼마를 저축하고 싶대? 250만원을 저축하고 싶대. 그러면 요걸 A에다가 대입해야겠지? 그랬을 때 그 결과값이 얼마나 나오길 바란대? 432만원이 나오길 바란대. 계산해보자고. 그러면 A자리에 250을 대입하면 식 자체가 250 곱하기 5분의 6에 3분의 t제곱. 근데 요 결과가 432만원이길 바란대요. 그럼 여기서 양변을 25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5분의 6에 3분의 t제곱이라는 녀석은 250분의 432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분모 문제 약분을 좀 쳐볼게요. 2로 약분 치면 위에 거는 216 될 거고 밑에 거는 125 되는 거 맞나? 그럼 눈에 보이네요. 216은 6의 세제곱이죠. 525는 5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결국
5분의 6의 3분의 t제곱이랑 뒤에 거는요 5분의 6의 전체 세제곱으로 묶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끝났네 얘들아. 밑이 같으니까 3분의 t랑 3이랑 지수끼리 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분의 t랑 3이랑 같대요. 양변 3 곱해주면 결국 t값 얼마 나옵니까? 9 나오겠네. 따라서 9년 후에 250만원 넣었을 때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432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요 문제 볼게요. 별의 밝기 등급은 망원경으로 관측한 밝기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것을 겉보기 등급이라 한다. 밝기가 얼마인? L1인 이렇게 돼 있지. 요 녀석의 겉보기 등급은 얼마래? M1이래요. 별과 밝기가 얼마인? L2 그리고 겉보기 등급이 M2인 별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이 된대요. 시리우스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46. 그 다음 북극성 겉보기 등급은 1.98이래요. 그럼 정하고 가자.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을 그냥 내가 M1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어디가 북극성 겉보기 등급 요 녀석을 그냥 편의사쌤이 M2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의 밝기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 L1이 되겠네요. 내가 아까 M1이라고 잡았으니까. 그 다음 북극성의 밝기를 그럼 L2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시리우스의 밝기는 북극성의 밝기의 몇 배인지를 물었으니까 아까 했었지.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나누면 되잖아. 결국 우리한테 묻는 건 뭐냐면 L2분의 L1 값이 얼마가 될지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천천히 찾아볼게. 자, 일단 M2, M1 싹 다 그냥 대입을 좀 해봅시다. 대입을 좀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맛에 맞게 한번 써보자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어떤 식 나오는데 M2에다가 1.98 들어갈 거고 빼기 M1에는 마이너스 1.46 들어가면 되지. 요 녀석은 2.5 곱하기 로그의 L2분의 L1. 야, 이거 완전 개꿀이네. 이미 식에서 뭐라 정리되어 있냐면 L2분의 L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식만 좀 정리하면 되겠네. 천천히 해볼게요. 요거 두 개 더해야 되지. 뿔뿔 바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우변부터 좀 쓸게. 2.5 곱하기 로그의 L2분의 L1인데요. 1.98에서 1.46 나오면 얼마 나오노? 3.44 나오나요? 자, 그 다음 양변 2.5로 나눌게요. 로그 L2분의 L1은 2.5분의 3.44 이렇게 나오거든. 얘들아 실제로 이거 너희가 계산을 좀 해봐. 3.44를 2.5로 나누면 얘는 결과가 1.376 나오거든. 근데 잘 봐. 여기 문제 끝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로그의 2.377은 0.376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얘 보이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를 좀 하자. 1.376이라는 거는 1 플러스 0.376 봐도 되나? 근데 문제에서 0.376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돼 있어? 로그 2.377 돼 있거든. 상황이 이해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상용 로그니까 여기 있는 1도 바꾸자. 1은 뭐라 바꿀 수 있는데? 로그 그냥 10 쓰면 되지. 근데 이거 두 개 더 해놨으니까 진수끼리 뭐 해야 돼? 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진수끼리 곱해버리면 로그 얼마가 들어오는데? 23.77이 들어오겠네. 우리 지금 어디서 출발했냐면 로그 L2분의 L1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나왔거든. 그럼 결국 L2분의 L1이 23.77과 같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게 곧 그냥 정답이겠네. 따라서 정답은 23.77배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요 문제 한번 볼게요.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14C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요 녀석은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할 때 처음 양이 A였을 때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은 요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 그랬을 때 어느 유물을 발굴을 조사하였더니 남아있는 양이 3.125였대. 그러니까 요 말은
요 값 자체가 그냥 3.125가 된다는 소리네. 자, 그 다음 처음 양은 얼마였대? 처음 양은 100mg이었대. 그럼 아까 처음 양을 A라고 잡았다고 했잖아. 그럼 A에다가 그냥 결국 100을 넣으라는 소리네. 넣어가지고 이 유물이 몇 년 전의 것이냐라고 물었으니까 결국 X 값을 구해야겠네요. 그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A에 100을 넣을게요. A에다 100을 넣어주면 100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5730분의 x제곱이래요. 요 녀석 결과가 3.125가 나오기를 바란대. 그러면 얘부터 좀 정리를 할까? 3.125는 결국 분수로 표현하면 1000분의 3125다 요런 거지. 그럼 요거 약분 좀 해보자. 먼저 분모 분자를 얼마로 하면 좋고 5로 약분해볼까요? 밑에는 200 되겠지. 위에가 3125니까 5로 약분하면 625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한 번 더 약분 되겠네. 이번에 뭘로 약분할고? 이번에도 5로 약분할까요? 밑에 거 40 되겠고 위에 거는 5로 약분하면 125 되나? 자, 이렇게 바꾸고 한 번 더 5로 하자. 약분 계속 되네. 위에 거 5로 약분하면 25 되죠. 밑에 거 5로 약분하면 8 되겠네. 그럼 요거 이제 그대로 쓸게요. 결국 100 곱하기 2분의 1에 5730분의 x제곱은 아까 우리 약분했던 거 8분의 25 그대로 쓰면 되나? 그 다음에 좌변에서 100을 좀 지울게.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돼? 100분의 1 곱해주면 되지. 좌변에도 100분의 1, 우변에도 100분의 1을 곱해줄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은 약분되면서 어차피 100을 지우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1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랑 약분하면 1 남고 4 남죠. 남는 거 좀 써보잔 말이야. 결국 좌변은 2분의 1의 몇 제곱? 5730분의 x제곱. 우변 같은 경우에는 84 계산해서 32분의 1 나오죠. 32분의 1이니까 얘들아 2분의 1의 몇 제곱 되겠다? 5제곱 되겠다. 그럼 결국 지금 밑이 2분의 1이로 동일해졌으니까 5700분의 30이랑 5랑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걸 한번 써보자.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5730분의 얼마? x라는 녀석이랑 5랑 같은 거지. 그럼 쌤 항상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대각선끼리 곱한 게 어떻다? 같다. 여기는 1분의 5 취급하면 되니까. 그럼 x랑 1이랑 곱해서 x 나오겠고. 여러분 꼭 계산해 보세요. 5730이랑 5랑 곱하면 28,650이 나온대요. 따라서 요 유물은 28,650년 전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이어서 요 밑에 거 문제 볼게요. 두 함수 y는 3 로그 3의 9x, y는 로그 3의 x-2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1과 x는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대. 아까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y는 로그 3의 9x 보이지? 요거는 쌤이 좀 뜯어볼게. 얘는 이렇게 써도 되나? 로그 3의 9 플러스 로그 3의 x 써도 되나? 9랑 x랑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로. 그럼 결국 얘는 로그 3의 x에다가 로그 3의 9가 2니까 플러스 2라고 보면 되지. 그럼 비교해 볼게. 로그 3의 x 플러스 2랑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랑 비교해 보면 플러스 2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왔지.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당겼다 생각하면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4만큼 당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즉 y축 평의 이동량이 4만큼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상황 이해되니?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첫 번째는 얘부터 그릴 겁니다. y는 로그 3의 9x 그릴 거고요. 두 번째는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빨간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릴 거니까 잘 따라와 봅시다. 자, 먼저는 빨간색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어차피 얘네는 y축 기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니까 빨간 색깔 그려주면 얘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이해가 되나? 그 다음에 파란 색깔 그래프 그리면 여러분 나중에 직접 조금 더 실제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나? 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요 그래프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내려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 그대로 내리면 약간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상황 이해되나? 그럼 여기서 x는 아까 얼마였지? 1이었지. 그럼 여기를 편의상 x는 1이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 그 다음 x는 9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는 9라고 할까? 원래 얘들아 이거보다 훨씬 멀어야 돼. 멀어야 되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리잔 말이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한테 찾으라고 한 부분의 넓이는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주면 약간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곡선이 들어간 요 형태의 그림의 넓이를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좀 생각합시다. 잘 봐요. 얘를 좀 연장을 좀 시킬까? 얘를 좀 이렇게 연장을 좀 시키고 여기서 요렇게 끊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끊었다 칩시다. 내가 그린 거라서 그림이 정확하진 않아. 대신에 여기 오는 요 녀석의 넓이랑 여기 오는 요 녀석의 넓이랑 같아져야 돼. 원래는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결국 그런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넓이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여기 들어오는 요 박스의 넓이만 구하면 끝난단 말이야. 이해가 되나? 그러면 저 박스의 넓이 구하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는 요런 거부터 볼 겁니다. 저 넓이 구하려면 가로 길이 알아야 되지. 가로 길이 같은 경우는 x는 1에서 x는 9까지니까 요 길이가 8 되는 거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뭐 그림이 너무 다르긴 한데 요 길이는 y축 평행이동 양이니까 4가 되겠죠. 즉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8 곱하기 4 해서 32가 요 문제 정답이겠네. 얘들아 원래는 여기 x는 1이고 여기 x가 9니까 9가 여기 더 멀리 와가지고 약간 요런 박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8이고 4니까 그림이 좀 정확하지 않아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도형의 넓이 오려서 붙여서 구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요 문제 봅시다. pH는 용액의 산성 또는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 농도가 뭐 H 플러스 몰인가요? 요거? 어쨌든요. 요걸로 정한다. 어느 레몬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는 pH가 3.6이래. 체크합시다. 그러면 여기 pH 자리에 3.6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레몬 주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의 수소 농도 이온은 요 녀석의 5배래요. 앞에 있는 레몬 주스의 5배래. 그때 레몬 주스의 pH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먼저 H 플러스부터 적용을 좀 시켜야겠네. 가봅시다. 3.6 넣을게요. pH에 3.6은 마이너스 로그에 H 플러스 요렇게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럼 요거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진수의 지수로 올려도 되지. 그러면 H 플러스의 마이너스 제곱 될 거니까 3.6은 로그에 H 플러스 분의 1 요렇게 들어오겠네. 상황 이해되나? 그럼 얘를 이제 지수로 한번 바꿔보자. 얘 지수로 바꿔버리면 어차피 지금 밑이 10인 상용 로그잖아? 그럼 10의 몇 제곱? 3.6 제곱은 결국 H 플러스 분의 1 요렇게 나오겠네. 상황 이해되나? 그럼 뭐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H 플러스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양변 마이너스 1제곱 그냥 줍시다. 결국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3.6제곱 요렇게 처리가 되겠네. 이해가 되나? 자, 그런데 요 녀석의 5배래요. 그러면 써볼게요. 레몬 주스의 pH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써보자. 그러면 레몬 주스의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5배라고 했으니까 H 플러스 자리에 아까 구해놓은 거 5배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6제곱 이렇게 들어오겠네. 요거만 좀 처리하면 된단 말이야. 해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앞에 주고요.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로 뜯을게요. 로그 5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3.6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3.6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6 앞으로 나오고 플러스 곱하기 뒤에 로그 10 붙겠지. 어차피 로그 11이니까 생략할게요. 요런 식 나오겠네. 그럼 얘 뜯어보자 얘들아. 이거는 좀 외우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로그 5는 뭐라 뜯을 수 있어?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뜯을 수 있죠. 그럼 대입해볼게.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3.6 이런 식 아닙니까?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단 로그 2는 0.3으로 처리하라 돼 있거든. 그럼 얘가 0.3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자. 결국 요 녀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9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계산해버리면 1 빼기 3.9니까 마이너스 2.9 나오겠네.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만나서 따라서 레몬 주스의 pH는 2.9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요 문제 볼게요. 원래는 순서상 요 문제를 먼저 보는 게 맞거든. 근데 저기 단원이 바뀌어요. 상학함수로 단원이 바뀌기 때문에 요거 보고 넘어갑시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 방사선 일종인 감마선 두께가 Lmm인
납을 투과할 때 투과한 후 감마선 양은 투과하기 전에 요만큼 바뀐대요. 요게 지금 관계식이겠네요. 자, 그랬을 때 납을 투과한 후 감마선 양이 투과하기 전의 양에 얼마 이하가 되길 바란대? 1000분의 1 이하가 되길 바란대. 그때 납의 두께를 최소한 몇 미리로 해야 되는지 물었죠. 그럼 이건 식 쓰는 게 좀 간단할 것 같은데, 얘는 2분의 1에 몇 제곱이요? 0.76분의 t제곱. 요 녀석은 뭐 이하이길 바란대? 1000분의 1 이하이길 바란대. 야, 얘들아, 이거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뤘던 것 같아. 요런 조금 비교하는 대상이 어려운 지수를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양변에 내가 뭐 취하라고 했었어? 상용 로그 취하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 상용 로그, 우변에도 상용 로그를 좀 달아줄 거야. 그러면 어차피 진수의 지수는 나올 수 있으니까 뺍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0.76분의 t 곱하기 로그 2분의 1이 되는 거 맞나요? 자, 요 녀석은 작거나 같다. 로그 1000분의 1이지. 어차피 얘는 10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뭐로 나오면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면 되겠네. 상황 이해되나? 그럼 양변에 얘도 바꿀까요? 문제에서 로그 2는 0.3이라 돼 있거든. 근데 로그 2분의 1이잖아. 그죠? 얘는 로그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로그 2지. 그러면 결국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0.3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네. 일단 쓸까요? 그러면 0.76분의 t 곱하기 마이너스 0.3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요거 처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거는 이게 t가 아니라 l이야? 미안합니다. 여기 다 l로 들어와야 되네. 여기 다 l이네. 자,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0.76분의 0.3이잖아. 그자? 그럼 요거 계산해버리면 얘는 나중에 너희 꼭 해봐. 100분의 76분의 위에 거는 10분의 3이지. 그럼 분모 분자에 100 준다 생각하면 76분의 30이거든. 그럼 30을 76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냥 요거 나눠보면 결과값 어떻게 나오냐면 38분의 15 나와요. 곱하기 L. 요 녀석이 미안해요. 마이너스를 빠뜨렸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나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5분의 20, 38을 줄게. 그럼 여기서 L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여기 3 곱하기 15분의 38 될 거고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반대로 바뀌겠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L은 크거나 같다 15분의 3 곱하기 38이니까 83, 24에 114 되겠네요. 자, 그다음 15분의 114 요거 계산하면요 얘는 7.6 나오거든. 따라서 L은 최소 뭐보다는 길어야 되는 거야? 7.6보다 길어야 되지. 따라서 정답은 7.6mm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다. 자, 이어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죠. 직선 x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두 점 중 y좌표가 양수인 점을 a, y좌표가 음수인 점을 b라고 잡았대요. 그리고 두 동경 OA와 OB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뭐라 잡았대? 알파라고 잡았고 나머지 하나는 베타라고 잡았대요. 이 코사인 알파는 3 사인 베타랑 같을 때 요게 이제 약간 힌트가 되겠네. 같을 때 우리한테 r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를 물었거든. 천천히 풀어봅시다. 잘 따라와야 돼. 자, 첫 번째 원을 좀 그릴 겁니다. 지금 요렇게 x축 그 다음에 y축 그려놓고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 좀 더 키울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자, 그러고 x는 뭘 그었냐면 마이너스 2라는 이러한 직선을 이렇게 탁 그었대요. 그랬을 때 원과 만나는 교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 여기겠죠. 여기를 a라고 잡은 상황이고 여기 오는 요 점을 b라고 잡은 상황입니다. 그럼 동경 OA라고 했으니까 동경 OA는 요거겠죠. 원의 중심이 오니까 요렇게 이루는 요 각도를 알파라고 잡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동경 OB라고 했으니까 요거겠죠. 요렇게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고 잡은 상황입니다. 상황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쌤이랑 방학 때부터 정말 많이 했던 건데 극좌표 한번 해볼게.
A라는 점을 극좌표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좀 할 거야. 같이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동경의 길이도 R이겠죠. 그러면 R 곱하기 코사인 알파, R 곱하기 사인 알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B도 극좌표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좀 할 겁니다. 같이 할게요. 동경의 길이 여전히 R이죠. 근데 이번에 이루는 각도가 베타로 바뀌었으니까 X좌표는 코사인 베타, R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들어오겠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X는 마이너스 2인 상황이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어오는 요 두 녀석이 같은 X좌표 마이너스 2 값을 가진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양변을 그냥 R로 나눠버리면 결국 코사인 알파 값이나 코사인 베타 값이나 마이너스 R분의 2로 동일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즉 여기 문제 보면은 우리가 코사인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요 코사인 베타 대신에 나중에 마이너스 R분의 2를 넣자는 거야. 이해가 되나?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게 이 문제 약간 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봐야 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랑 같아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y좌표나 여기 y좌표나 여기 y좌표에다 음수 곱해버리면 얘 나오겠지. 혹은 여기 y좌표에다 음수 곱하면 얘 나오겠지. 그럼 우리 옆에서 적어놨던 식 보면은 요거 두 개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럼 내가 부호를 반대로 써볼게. R 곱하기 사인 알파랑 마이너스 R 곱하기 사인 베타랑 둘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나? 그럼 양변을 R로 날려버릴게. 그럼 결국 사인 알파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사인 베타라는 소리야. 이해가 되나? 자, 문제에서 요 관계식 보이죠? 제일 처음 요 관계식 2 코사인 알파랑 3 사인 베타랑 똑같대요. 쟤를 한번 써볼게. 그러면 2 코사인 알파랑 3 사인 베타랑 같대요. 그러면 사인 베타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사인 알파겠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뽑아놨던 거 코사인 알파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R분의 2라는 거야. 그럼 써볼게. 쓰면은 마이너스 R분의 4가 될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3 사인 알파가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버리면 결국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아니죠. 3R분의 4랑 같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요 식에다가 사인 알파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3R분의 4를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계산만 좀 하면 됩니다. 구해야 되는 거 쭉 끌고 올게. 요거 구해야 되잖아 지금. 야, 끊겼다 중간에. 지금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쭉 끌고 와서 써볼게요. 첫 번째 R 곱하기 3R분의 4 마이너스 R분의 2죠. R 분배하면 어차피 다 약분 될 거 아닙니까? 뭐만 남아요? 3분의 4 남을 거고 2 남겠죠. 2는 3분의 6일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요 문제 정답이겠네. 얘들아, 쌤 기억으로는 이거 자이스토리에서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다뤘던 문제야. 물론 쉽진 않은데 천천히 영상 보면서 잘 복습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어서 요 문제 한번 봅시다.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인?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뭐 저기 뭐야, 우리가 쓰는 60분법을 해볼까? 몇 도예요 이거? 30도죠. 자, 그 다음에 선분 OA 위에 점 P에 대하여 선분 PA를 지름으로 하고 선분 OB에 접하는 반원을 C라고 했대요. 부채꼴 OAB의 넓이를 S1이라고 했대. 반원 C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두 녀석을 뺀 값이 궁금하대. 그러면 쉬운 거부터 좀 처리하자. S1부터 좀 구할까요? S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지름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지. 근데 지금 여기서 호의 길이 구하기 귀찮잖아요. 호의 길이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뭔데? R 세타잖아. 결국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세타라고 봐도 되지. 그러면 S1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지금 4니까 4의 제곱 곱하기 세타 중심각의 크기 6분의 파이 들어오죠. 그럼 계산을 좀 합시다. 4, 4, 16에다가 2분의 1 곱해버리면 얘는 8 되지. 곱하기 6분의 파이니까 약분 쳐서 S1은 3분의 4파이로 결정이 되겠네. 여기까지 동의하나요? 자, 그 다음 이제 S2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S2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요 반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얘들아. 그럼 반원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좀 먼저 세워보자. 반원의 넓이는 원래 원의 넓이를 구해서 2분의 1 때려버리면 되지. 그럼 원의 넓이 구하려면 최소 뭘 알아야 되냐면 요 녀석의 반지름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내가 편의상 반지름 길이 그냥 R이라고 둘게. 상황 이해되지? 그러면 요렇게 접점까지 끄어버려도 얘도 반지름이니까 R인 거 이해되나요?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중3 때 배웠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끄어버리면 항상 몇 도로 만난다? 90도로 만난다는 거 배웠지? 그럼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60도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까? 요변의 길이랑 요변의 길이가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되는 거 맞나? 그럼 써보자. 1이 해당되는 부분의 길이는 R이지. 그 다음 잘 봐. 요 길이를 나타내 볼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상황이잖아. 근데 R이 두 번 빠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R이지. 그 말은 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2R이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R이라 보면 되겠네.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나? 즉 R 대 4-R은 1대 2라는 거야.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내항의 곱은요 4-R일 거고 외항의 곱은 2R이죠. 마이너스 R 넘어가면 3R이랑 4랑 같으니까 결국 R 값은 3분의 4라고 보면 되겠네. 즉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4라는 거야. 그러면 원의 넓이부터 구하자. 파이 R 제곱이니까 3분의 4에 제곱해서 9분의 16파이 되겠죠. 근데 반원이니까 이거 절반 때려버리면 9분의 8파이가 나오겠다. 9분의 8파이. 즉, 요 녀석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S2가 되겠네. 따라서 S1-S2는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9분의 8파이니까 9로 통분할게요. 9분의 앞에 거는 12 빼기 8이죠. 파이만 붙여주면 되니까 9분의 얼마가 정답 되겠어? 12 빼기 8. 4파이가 요 문제의 정답이겠네. 자, 이어서 요 문제 볼게요. 요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각변환 연습하시면 돼.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6분의 5파이 보이지? 각변환 할 거야.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뺐다고 보면 되지. 상황 이해됩니까? 그 다음 여기 오는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보이지? 얘는 마이너스 3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했다고 보면 되죠. 그럼 쓸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요렇게 들어오겠네.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이제 각변환 해보자. 둘 다 x축에 대해서 걸어놨잖아. 그럼 사인 변화 없이 6분의 파이 나올 거고 얘도요 코사인 변화 없이 3분의 파이만 와주면 돼. 근데 이제 부호가 중요하지.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 180도만큼 갔다가 예각만큼 돌아오니까 2, 4분면 동경이죠. 양수겠네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돌았다는 소리지. 그러고 나서 돌아가니까 몇 3분면 동경이야 얘는? 얘는 3, 4분면 동경이겠네. 그럼 얼사탄코에 의해서 얘는 음수겠네요.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몇 도입니까? 30도죠. 2분의 1 될 거고 코사인 3분의 파이 몇 도입니까? 코사인 60도죠. 그럼 얘도 2분의 1 될 건데 둘이 빼야 되니까 정답은 0이겠네요. 뭐야? 0이 정답이겠다. 자, 이어서 요 문제도 볼게요. 이거는 심지어 각변환도 안 해도 되잖아.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똑같은 거야. 호도법만 할 줄 알면 되잖아. 6분의 파이 몇 도야? 30도죠. 엔간하면 외우라.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몇 도입니까? 45도죠. 그럼 대답해봐. 8 사인 30도. 그러면 8 곱하기 사인 30도 얼만데? 2분의 1이죠. 플러스 탄젠트 45도 얼마입니까? 1일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얘는 4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만데? 5가 요 문제 정답이겠네. 자, 이어서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2가 두 원, 요 작은 원이랑 요 큰 원이죠.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각각 A점과 B점이라고 잡았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에 대해서 일시 초선이란 소리지. 요 각을 알파라고 잡고 요 각을 베타라고 잡았네. 상황 이해되니? 그랬을 때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값을 구하래. 얘들아, 이것도 아까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해. 극좌표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잘 봐. 요렇게 당겨 놓고 요 동경의 길이 볼까요?
이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죠. 그럼 반지름이 얼마나 소리야? 루트 5라는 소리니까 동경의 길이가 루트 5가 되겠네. 이해가 되나? 그 다음 요 동경도 볼까요? 요 동경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죠. 그러면 반지름이 3이니까 동경의 길이도 3이겠네. 그럼 a좌표랑 b좌표를 극좌표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봅시다. 먼저 a좌표부터 볼게요. a좌표를 극좌표로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동경의 길이 얼마라고? 루트 5래요. 그 다음 시초성과 이루는 동경의 각도가 알파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알파, 루트 5 곱하기 사인 알파 되겠네요. 이해되나? 그 다음에 B점도 우리가 극좌표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동경의 길이가 3이니까 X좌표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코사인인데 각이 베타로 바뀌었죠. 3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아까랑 거의 비슷해. 아까는 X좌표 줬는데 이번에 Y좌표 줬거든? Y가 2라는 소리는 결국 여기 오는 요 두 값이 뭐로 동일하다는 거야? 2로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A좌표부터 볼게. 루트 5 곱하기 사인 알파가 2랑 같다는 소리죠. 근데 양변 루트 5로 나눠버리면 사인 알파는 결국 누구랑 같다는 건데 루트 5분의 2랑 같다는 거지. 유리화 해놓을까요? 분모 분자에 루트 5 곱해주면 5분의 2 루트 5가 결국 사인 알파라고 보면 되겠네. 사인 알파 체크해놓자.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B좌표에서 볼게. B좌표에서는 3 곱하기 사인 베타가 2죠. 그럼 결국 사인 베타는 얼마라고 보면 돼? 3분의 2라고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선 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궁금한 거냐면 코사인 베타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요런 식 세울 수 있지. 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 항상 1 나와야 되지. 근데 사인 베타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인 제곱 베타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9분의 4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넘어갈게. 결국 코사인 제곱 베타는 1 빼기 9분의 4니까 9분의 5라고 보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실제로 양변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코사인 베타 값 두 개 나오죠. 뭐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나오는 거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동경이 몇 사분면 동경인데 2사분면 동경이잖아. 그럼 올, 싸, 탄, 코에 의해서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여야 돼. 그럼 코사인은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나? 그럼 여기서 플러스 지워주고 마이너스만 달아서 코사인 베타 값은 요게 되겠네요. 요게 되겠네. 이해가 되나?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은 건 뭐냐면 사인 알파 값이랑 코사인 베타 값이랑 두 개 곱한 게 궁금하다 돼 있거든. 둘이 실제로 곱해봅시다. 둘이 곱하면 5분의 2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가 되거든. 분모끼리 곱하면 5, 3, 15 나오겠죠. 분자끼리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0 되는 거 맞나? 그럼 분모 문제 약분 쳐서 결국 요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답이겠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양수 AB에 대하여 함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a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b라고 했거든. 그 다음에 OAB의 크기가 2분의 파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란 소리지 지금. 삼각형 OAB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일 때? 4일 때.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대요. 그럼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잘 봐요. 먼저 이런 것부터 체크하자. fx 함수 지금 들여다보면 사인 함수에 대한 그래프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대값이 a로 바뀌었겠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a일 거고 그 다음 여기 앞에 b가 곱해져 있다는 거는 주기가 b분의 2파이가 됐다는 거죠. 근데 b분의 파이까지만 보겠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걸 연장시키면 요렇게 하나 더 그려질 거 아니야. 요렇게 하나 더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거기까지 안 보고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 오는 x좌표가 b분의 파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요거의 절반 여기 들어오는 얘 있지.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된다는 소린데 이거 절반 때리면 되니까 2b분의 파이가 된다는 소리죠. 어쨌든 요런 그림인 상황이고 삼각형 OAB 넓이가 4라고 있거든. 저거부터 한번 써볼게. 잘 따라와봐. 여기 오는 밑변의 길이는 뭐라 보면 됩니까? 그냥 b분의 파이랑 똑같겠죠.
쓰지 말까 그냥? b분의 파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 높이는 여기가 y는 a니까 a라고 보면 되는 거 맞아? 그럼 관계식 하나 얻을 수 있네. 밑변 b분의 파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니까 4가 나오더래. 양변에 그럼 2를 먼저 곱할게요. 그러면 b분의 a 파이는 8이 되겠지. 이해가 되나?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으니까 결국 a 파이는 b 8b라는 관계식을 하나 뽑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 동의해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좀 어려운 거는 여기서 이제 식을 하나 더 뽑는 게 좀 어려운 거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잘 따라와봐. 여기 들어오는 OA 보이지? 요 녀석과 여기 들어오는 AB 보이죠? 두 녀석은 몇 도로 만난다고 했어 문제에서? 90도로 만난다 했잖아. 그러면 OA 기울기랑 AB 기울기랑 둘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그러면 OA의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게. OA 기울기는 잘 따라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계산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X 증가량은 일단 얼마인데? 2B분의 파이죠. 요거 분의 Y 증가량은 얼마라고 보면 돼요? A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분모 분자에 2B를 곱할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분의 얼마가 된다? 2AB가 된다는 소리네. 동의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AB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X 증가량은 얼마라고 보면 돼? 똑같이 2B분의 파이죠. 근데 Y 증가량은 감소하죠? 마이너스 A만큼. 그럼 이렇게 씁시다. 얘는 2B분의 파이 분의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A로 들어오겠죠.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은데 부호가 안 되니까 파이분의 마이너스 2AB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둘이 곱해보자. 똑같은 거 둘이 곱할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나? 파이 이렇게 쓸까요 그냥? 파이 제곱분의 위에 거는 마이너스 4 a제곱 b제곱 되겠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양변 그냥 부호 떼고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고 양변 루트 씌워볼게요. 양변 루트 씌워버리면 이걸 좀 연장을 시킵시다. 양변 루트 씌워버리면 파이분의 2ab가 될 거고 요 값은 1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1은 루트 벗기고 나와도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뽑아놨던 식 있지? 제일 처음 뽑아놨던 식, 요 식이랑 두 번째 뽑아놨던 요 식이랑 적절히 해가지고 A랑 B 값 구해버리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연립을 어떻게 하면 좋을고, A 파이는 8B라고 놓잖아. 그죠? 그럼 B 자리 그냥 바로 갖다 넣을까? 양변 8로 나누면 B는 뭐라 보면 돼? 8분의 A 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그러면 요거를 조금 전에 뽑아놨던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좀 해보자는 거야. 천천히 해볼게요. 그럼 대입하면 파이분의 2A 그대로 올 거고요. 그 다음 B 자리에 8분의 A 파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럼 분모 분자에 내가 8을 좀 줄게요. 그러면 밑에는 8파이 될 거고요. 위에는 뭐가 됩니까? 2A 제곱 파이. 요 값이 지금 1인 상황이지. 그럼 지우자. 8 날리고 1, 4 되겠죠. 양변에 그럼 4 곱해줄게. 양변에 4 곱해주면 A제곱은 4가 되겠네. 따라서 A 값은 두 개 나오죠. 뿔마 2가 나올 건데 현재 A가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A가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럼 A가 무조건 양수여야겠네. 이해가 돼? 그럼 A 값은 얼마라 보면 되겠어? 2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 B 값 찾읍시다. B 값은 A 자리 2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A 자리 2 넣어버리면 B 값은 8분의 2파이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건데? 4분의 파이 된다는 소리네. 따라서 B 값은 얼마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겠네. 문제에서 뭘 물었지? A 플러스 B 두 개 더한 값을 물은 거 맞아요? 그러면 두 개 더 해봅시다. 실제로 근데 저거 두 개는 더 할 수는 없거든? A 플러스 B는 그냥 2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남기셔도 상관없는데 통분해볼까? 4분의 앞에 거 뭐라 보면 돼? 8. 뒤에 건 그대로 파이.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정답을 남기시든 요렇게도 정답을 남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거 쌤이 진짜 시간 나서 찍은 게 아니라 시간 내서 다 찍은 거라 꼭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상.